자,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는, 저번 세미나를 들으셨다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금방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방법 자체가 이미 보이시다시피 이게 경로가 만들어지는 게 직접광을 의미하는 경로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간접광을 의미하는 경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레이트레이싱 혹은 패스트레이싱이라는 용어 자체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술입니다. 이미. 근데 이 문제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과 같은 이제 여러 기술들이 나오는 건데요.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노이즈가 있죠. 왼쪽 그림은 노이즈가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 트레이싱을 할 때 이 경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중요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히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벽에 부딪혔는데 그 벽이 만약에 거울이다? 그럼 당연히 바로 입사각과 반대되는 반사각 그 방향으로 경로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가 제일 의미 있으니까. 근데 거울이 아니더라도 약간 금속 재질이라면은 마찬가지로 반사각과 유사한 방향에 있는 빛들을 위주로 샘플링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샘플링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레이테이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패스 트레이싱 같은 게 이제 특히 영화에서 많이 쓰여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실시간에 쓰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RTX 이전, 즉 2018년 이전에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뭐 레이트레이싱이 그 저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 즉 BVH와 같은 좀 메모리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뭐 해보겠다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렌더링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에서 보이는 거는 일단 레스터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일단 하는 거죠. 즉 레이트레이싱 방법을 쓰지 말고 직접 빛에 닿는 부분들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렌더링을 하자. 근데 간접광과 관련돼 있는 즉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패스 트레이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꼼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성과 좋은 품질의 렌더링을 하자라는 거겠죠. 이게 패스 트레이싱이 당연히 여러 패스를 트레이스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그 보이는 미관상 당연히 뭐 한 픽셀에서도 여러 광선을 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 한 광선을 쏴도 여러 번 경로를 그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실시간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개의 광선밖에 못 쓰고 몇 번밖에 바운스를 못 지키더라도 그러면 또 결과가 되게 노이즈가 심합니다. 그럼 또 디노이징 알고리즘 같은 거를 무조건 써야 이제 노이즈가 없어져요. 이런 것처럼 약간 한계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RTX 이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통 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약간 이때부터는 좀 꼼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예로부터 게임 업계와 같은 게 이런 걸 정말 잘 썼는데요. 어, 레이트레이싱만큼 헤비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기술이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방법입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디렉트 일루미네이션 적용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다.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자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생각 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겠죠. 그냥 뭐 어떤 동그라미가 있고 광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광원과 제일 어, 일직선으로 만나는 곳은 좀 밝고 넘어갈수록 좀 어두워지고. 근데 여기에 오클루전, 즉 얼마나 가려져 있느냐. 이 가려져 있는 정도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즉 간접광을 좀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점들에서 이 반구 형태로 적당한 만큼 광선을 쏩니다. 그 광선을 쐈을 때
얼마나 많은 광선들이 막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죠.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럼 광선을 쏘면은 지금 다 막히고 있죠? 여기는 상당히 어둡겠네요. 근데 여기쯤에는 광선을 쏘면은 여기는 안 막히는데 여기는 막히겠네요. 그럼 한 적당히 회색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방법들이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게 어 좀 말 그대로 근사예요, 근사. 이게 근사하는 건데 이게 근사한다는 게 대충 때려 맞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좀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내는 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어, 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전에 방법은 어떤 점을 찍고 대충 그냥 광선을 전부 모두 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광원이 근처에 있다면 광원이 근처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 광원의 특성을 조금 반영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부분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약간 문제로 많이 제시되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글로시, 즉 금속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 재질의 경우에는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거는 거의 난반사에만 조금 가능하다라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빠르게 좀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막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실시간성은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 컴퓨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미리, 자, 프리 컴퓨티드라는 건 뭐죠? 미리 계산을 해놓겠다. 그래서 이 오클루전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사실 이 점점점점마다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어, 미리 다 계산되어 있는 값인 거예요. 미리 다 계산되어 있는 값이고 그거를 텍스처 같은 걸로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컴퓨티드가 있다. 물론 당연히 다이너믹하게 이걸 해줄 수 있겠죠. 다이너믹하게 하는 방법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 하나에서 이게 광선을 쏜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선 쏘는 거를 이제는 이 반구 형태로 하니까 좀 성능이 좀 그렇다. 그래서 코네 형태로 아이스크림 코네 형태로 좀 중요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광선을 쏴서 그걸로 앰비언트 오클루전, 디렉셔널 오클루전을 처리하자. 혹은 스크린 스페이스에서만 뭐 처리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 좋게 말하면 방법이고 요즘 시대에 말하면은 좀 꼼수죠, 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또 소개해드릴 기술들은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중에서도 이제 난반사 쪽을 좀 집중하는 기술들인데요. 이게 실시간에 오클루전의 정도나 이제 라이트 바운스 같은 걸 전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건데 디퓨즈라는 건 난반사도 결국에 반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유명한 방법은 surface pre lighting. 말로는 surface pre lighting이고 사실은 라이트 매핑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방법입니다. 이거는 옛날 퀘이크, 둠 옛날 그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보니까 빛도 안 움직이고 거기 있는 물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캐릭터 한 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장면에서의 경우는 우리가 굳이 실시간으로 뭐 그림자라든가 뭐 반사라든가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빛이 안 바뀌고 그 상황도 안 바뀔 텐데 그 장면도 안 바뀔 텐데 유일하게 바뀌는 거는 유저의 카메라 정도. 그러면은 미리 실시간 이전에 미리 어떤 방법을 쓰든 뭐 레이트레이싱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가장 멋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라이트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텍스처의 형태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는 그 저장된 텍스처만 불러와서 입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반사되느냐 해서 실제 그 이거 약간 던전처럼 생겼는데 실제 던전의 색깔 거기에 들어오는 빛의 정도를 둘이 곱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거겠죠. 그 메시에 따라서 이건 페이크네요. 오른쪽은 사전에 우리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트레이싱을 쓰든 뭘 쓰든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값입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뭐 어떻게 그림자가 들여든지 알 필요가 없어요. 미리 우리가 텍스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끝입니다. 그게 바로 라이트 매핑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렉셔널 서페이스 프리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페리컬 하모닉 라이트 맵이라고 해서 라이트 맵을 단순히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적용하겠다.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프리컴퓨티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중요한 단어는 프리컴퓨티드죠. 프리컴퓨티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 있죠. Since geometry does not change, only the lighting. 그러니까 장면 자체의 어떤 기하적인 특성 자체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빛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만 사전에 미리 계산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 장면에서 빛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어떤 방향으로, 뭐 어떤 색으로 이런 것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일종의 어떤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라이트맵과 다르게 라이트맵은 아예 실제 그거를 텍스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 텍스처로 만들어서 그냥 매핑을 해버리는 건데 이거는 매핑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계산은 한다. 그래서 라이트 매핑보다는 런타임에 좀 어떤 비용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프리컴퓨티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여기는 빛이 얼만큼 들어온다. 여기는 빛이 얼만큼 들어온다. 여기는 빛이 얼만큼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 빛의 전달을. 그런 게 프리컴퓨티드 트랜스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실시간성으로 보여주려면은 빛이 변해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엔 다이너믹 해야 돼요. 결국에는. 물론 이게 지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라고 보이지만 이건 전부 사전에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동시에 최대 단점이에요. 이게 실시간에 안 되고 무조건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연산하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기술 중 하나가 인스턴트 레디오시티라는 건데요. 이거는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라고 해서 이 면에다가 지금 면들이 보이시죠? 이 면에다가 점점점점 적당한 간격으로 점을 줍니다. 근데 이 점이 뭐냐? 바로 포인트 라이트,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예요. 즉 여기가 마치 광원처럼 역할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 박스 안에 광원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광원에서 경로를 쭉쭉쭉쭉 그려서 이 광원이 부딪히는 면에 광원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면에 한 이 정도는 광원이야. 얘도 광원이야. 얘도 광원이야. 그러면은 어떤 지점의 색깔을 계산할 때 이 지점의 색깔을 계산하려면은 모든 광원에 대해서 이 쉐이딩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실제 광원에서 들어오는 빛,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광원은 직접광이 되고 우리가 만들어준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 여기도 광원, 여기도 광원, 여기도 광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간접광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인스턴트 레디오시티인데요.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건 이제 디렉트 라이팅만 있을 때 여기에 인스턴트 레디오시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라이트 소스가 움직이더라도 어차피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인데 약간 빨간색, 약간 초록색, 즉 라이트 리킹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간접광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점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점들 이게 다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즉 얘네들이 전부 다 광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원의 역할을.
자, 보이시죠? 하나씩 줄을 때마다 좀 덜 밝아지는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좀 더 현실적으로 되죠. 지금 보시면 이 점들이 다 그 면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면에. 다 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점들은 전부 다 빨간색 광원이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트 프로파게이션 볼륨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 일단 화면이라 이 장면을 그리드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드로. 이 그리드로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어떤 그리드,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처럼 어떤 복셀로 좀 구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각 그리드마다, 각 셀마다 여기에는 어떤 빛이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저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각 셀마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여기는 보라색이니까 뭐 어떻게 보라색 정보가 이 셀에 저장이 되고 뭐 어떻게 뭐 초록색 정보가 저장이 되고 빨간색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드에.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을 좀 단순화해서 저장하는 경우의 단점은, 자, 지금 반사되는 걸 보이시면은 이게 대충만 돼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이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죠. 이게 그리드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색깔을 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대충 지금 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적당히 그냥 빛만 보이죠. 이게 실제 어떻게 모양이 돼 있는지 그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어, 색깔만. 이게 이제 라이트 프로페게이션 볼륨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실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셀 기반 메서드가 있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기술인데요. 레이 트레이싱과 비슷하게 트레이싱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처럼 특정 방향으로만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할 때 복셀 처리를 해서 화면을 이 복셀 안을 통과하면서 얘가 어떤 색깔이구나를 대충 때려 맞추는 겁니다. 대충.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대충. 근데 이 대충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실시간성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셀 기반 방법들도 존재를 했다. VXGI로 되게 유명했었던 방법 중 하나고요. 이것을 실제 적용했던 이제 결과인데요. However, voxel cone tracing is as good of a solution as one can wish 지금 for at the 보시면은 moment. 상당히 The original 괜찮게 되고 formulation 있죠. of the problem is continuous, 언리얼 엔진 which 4에서 means 지금 that 돌아오고 rays 있다고 of 있죠. light can bounce around in infinitely many directions, and the entirety of this digital world is considered to be a continuum. If we look at the mathematical formulation, we see infinities everywhere we look.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his, I am holding a master level course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 the entirety of which is available on YouTube. As always, the link is available in the video description for the more curious fellows. 지금 충분히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셀 기반을 했더라도. However, Vox 이제 지금까지는 난반사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정반사 쪽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난반사는 쉬워요, 사실. 정반사에 비해서. 정반사가 사실 좀 더 어렵고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성을 보장할 때 이 정반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매핑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통 environment 매핑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environment 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라이트 매핑처럼 미리 다 계산해 놓아서 그걸 그냥 텍스처로 입히는 거예요. 뭐 하프라이프와 같은, 뭐 카운터 스트라이커와 같은 게임에서도 그대로 쓰였었죠. 그래서 그런 environment 매핑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도 라이트 매핑과 동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에 미리 텍스처가 만들어져서 그걸 가져다 쓰는 거다. 즉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어떤 맵이 있는데 그 맵 중간에 유리병 같은 걸 놨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이 유리병보단 거울로 아시죠? 네.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울 오브젝트가 동적인 오브젝트다? 그럼 이 거울에 비춰져 있는 어떤 모습을 텍스처로 우리가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걸 옆으로 옮기면은 사실 다른 걸 또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옮겨도 똑같은 걸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environment mapping, 즉 매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면 이게 달라집니다. 움직이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크린 스페이스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반사를 할 때 사실 예를 들어서 FPS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FPS 게임을 할 때 바로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바로 앞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울은 제가 보지 않는 뒤에까지도 반사를 해줘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게임 그래픽스 수업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은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화면에 없는 현재 내 스크린 스페이스 혹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NDC 혹은 프로젝션 스페이스에 있지 않은 물건들은 전부 컬링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그릴 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리지 않겠다. 그런 거는 전부 고려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컬링입니다. 근데 반사를 하려면은 시야에 없는 것도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 이 복잡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그 계산 복잡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사를 할 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반사하지 말자. 그래서 적당히 스크린 스페이스, 지금 이 카메라를 찍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반사를 해주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입니다. SSR이라고도 부르고요. 실제 컨트롤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에 나왔던 좀 상대적으로 최근 게임인데요.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지금 반사입니다. 지금 스크린 스페이스에서만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스페이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에 보이는 것만을 반사하고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RTX가 등장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RTX 등장 이후, 즉 2018년인데요. 이 2018년이라는 연도가 이 실시간 그래픽스, 특히 패스트레이싱 그래픽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때부터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작년 시그래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세미나 때 소개해드리는 사실 논문인데요. 리스터라는 논문인데 이거를 이제 월드 스페이스 도메인으로 끌고 와서 어떤 식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적용하는지 AMD라는 유명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발표했던 논문에서도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도 보시면 이름에 Ray Traced라는 표현이 있죠. Ray Traced Global Illumination.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작년에 시그래프 아시아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언리얼이죠. 언리얼에서 발표했던 상당히 언리얼 엔진에서 발표한 상당히 유명한 기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디언스 캐싱이라 해갖고 실시간성을 좀 더 중시하기 위해서 캐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한 기술이라. Difference between our Unreal Engine 4 best technology versus Unreal Engine 5. 그렇죠. 지금 실시간입니다. And you can also toggle lumen reflections. I'll show that a little bit later. So in this demo, which is entirely nanite meshes for all of the environment geometry, lumen is bouncing the lighting from the directional light. Well, this is actually spotlight, but it's bouncing the lighting and it's shadowing the skylight. So you can see really detailed sky shadowing here where like individual meshes block the skylighting. Right. So everything in here casts a shadow also, right? Like Yes. it's got a So if directional or spotlight and a bunch of just a ton of super high poly meshes that all cast shadows. It's really fun to just start hiding stuff. Difference between our Unreal Engine 4 이제 best 빛을 움직이는 technology versus 거 있었던 것 Our team 같은데 yelling at you. 빛을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difference between our Unreal Engine 4 best Valley of the so that the bounce line still comes in. You have to pick between two evils. It got lost. This widget is
is basically never up to date. The baked lighting is just never up to date. You know, 이런 like 식으로 it's always 실시간으로 out, 지금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and that's 실시간으로. just gone. Problem is just gone. Fantastic. Unreal 5에서는 이런 식으로 Radiance Caching for Real-Time Global Illumination, 즉 캐싱. Radiance라는 표현도 레이 트레이싱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싱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EA에서 발표한 기술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레이 트레이싱을 좀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걸 단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requires no pre-computation, no special meshes. 자, 아까 들었죠? No pre-computation, 전부 다 실시간이다. 그래서 메시에 이런 식으로 동그란 circle이라는 어떤 요소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레디언스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No special UV sets. Gibbs supports high fidelity 이런 lighting 식으로 while accommodating content 동그라미를 for 전부 arbitrary 배치하는 scale. 거죠, 메시에. The original Gibbs algorithm was implemented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적용하면은 operations exactly where they're needed 자, on the surfaces 여기서 in the scene. 쉐이딩을 In 적용하면 contrast 이런 to 식으로 되는 screen 거죠. space filtering and caching techniques, the surface 갑자기 cache is 상당히 persistent. 퀄리티가 The surfaces 좋아졌죠. go in and out of view, saving us from doing all that work over again. 이것 또한 전에 있는 것도 언리얼이 따로 공개도 했던 건데요. 근데 그것 말고도 2021년에 시그래프 강연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액티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작년에 했던 강연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광범위한 환경에서의 일루미네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화면에서 motivation. I wanted to revisit the scene I showed you before, and this is one of the single-player campaign maps from Black Ops Cold War. 그래서 여기서 빛 상황이 And 바뀌면은 if we disable all the material textures, we can see the lighting a little bit better.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And 빛이 finally, if 바뀌고 we 있다. disable the 라는 direct 걸 좀 sunlight, 보고 you're 있는 left 거죠. with the pre-computing lighting data only, and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시그래프 강연에서 나왔던 거고요.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프리 컴퓨테이션을 조금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A나 언리얼은 둘 다 완전 실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i3D에서 Stochastic Substitute Trees for Real-Time Global Illumination이라 해서 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관련돼 있는 여러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VPL이라는 기술도 보여주고 Substitute Tree라는 것도 보여주고 레이 트레이싱도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이걸 전부 합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게 실시간으로 잘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체가 지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논문도 제가 아까 다뤘던 그 어떠한 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VPL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스턴트 레디오시티 기술도 아니고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 트레이싱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VPL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적용했던 그런 결과물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리스터라는 요즘에 상당히 제일 핫한 이 패스 트레이싱 분야에서 제일 핫한 논문인데요. 이거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특화시켜서 발전했던 작년 논문인데 이것 또한 결과가 Now let's 결과를 check the 볼게요. results. 그래서 패스 트레이싱과 리스터 GI. Here is a comparison between path tracing and Restore GI without denoising. 자, 디노이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은 The 단순 path 패스 trace 트레이싱이죠. 근데 result 왼쪽은 is 리스터 GI를 much 적용했을 noisier 때 than the Restore GIs. 벌써부터 차이가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현재 뭐 제가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제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잘 되기는 하는데 사실 실시간성이라고 하기에는 30프레임 퍼 세컨드가 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이제 올해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은 정말 많이 봤던 영상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건데 왼쪽에서 단순히 레이 트레이싱을 했을 때 이거는 본인들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직접광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도 보이는 리플렉션 같은 거 이런 게 더 잘 되고 있고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분야에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아직까진 현업에서는 전통적인 실시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술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environment 매핑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environment 매핑 혹은 큐브 매핑이라고도 부르죠. 그거 말고도 당연히 이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같은 경우,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SSR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스크린 스페이스에서만 일어나는 SSAO,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처리하는 데이터가 적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연구 자체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연구 자체는 이제는 좀 더 레이트레이싱 쪽으로 많이 힘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쪽으로 많이 연구하는 회사, 엔비디아나 언리얼,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레이트레이싱이고요. 패스트레이싱을 활용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EA도 마찬가지로 지금 앙상블 스튜디오의 그 토마스 스타호비악이라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해서 패스트레이싱 기반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물론 그런 프리컴퓨티드 된 거라던가 스크린 스페이스 방법들이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고 메인스트림인 것은 팩트입니다만은,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아가서 차세대 그래픽스를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혹은 그런 차세대 그래픽스 API 혹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 언리얼 5라던가 그런 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앞으로의 트렌드는 패스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리스터라는 기술이 단순히 레이트레이싱, 패스트레이싱뿐만 아니라 이걸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패스트레이싱의 단점을 좀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사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전부 다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우리가 레이트레이싱을 하자. 약간 그런 거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는 30프레임 세컨드밖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만 적용하면은 60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픽스 분야에서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분야를 내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말 방법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얘가 답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경향성 자체는 지금 패스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패스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엄청나게 막 미친 듯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성능상으로 제일 좋은 게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언리얼 엔진 5의 루멘 기술인데요. 근데 그게 정말 순수한 그런 레이트레이싱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도 스크린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 자체가 되게 핫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했던 논문인데 2년 전이었나 1년 전에 있었던 논문 같은데요.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필요한 이런 레디언스를 캐싱을 할 때 그걸 머신러닝으로 적용을 해서 좀 똑똑하게 우리가 캐싱을 해보자. 그래서 뉴럴 레디언스 캐싱이라는 기술을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레디오시티, 인스턴트 레디오시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버추얼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하는 네. 자, 이 인스턴트 레디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오시티라는 이 방법 자체는 8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 레디오시티라는 방법 자체는 80년대에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등장해서 인스턴트 레디오시티라는 말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VP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인스턴트 레디오시티는 사실 레디오시티도 아니고 인스턴트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튼간에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건 맞습니다. 이 레디오시티의 방법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온 것을 맞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과거에 썼던 방법이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점이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 프리 컴퓨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패스 트레이싱을 할 것이느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마다도 그 특성도 참 다르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던가 따로 보는 이제 저널이라던가 그런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들이 정말 매주마다 새로운 것들을 정말 뿜어져 나옵니다. 아, 글로벌 이노베이션 이렇게 했다. 같은 기술도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해봤다. 혹은 저런 식으로 바꿔서 해봤다. 이것 좀 별로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낫더라.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로운 게 발전되고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석박사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졸업 논문을 이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쪽 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야는 맞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스 기술이 얼마나 좋냐를 측정하는 척도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고였고 사실 그리고 제일 그 품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회사에서도 되게 중시하고 이제 그래픽스 회사죠.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3D 그래픽스 툴, 뭐 블렌더라던가 그런 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뭐 영화 렌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시하는 분야면서도 연구적으로는 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분야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일단은 실시간 저녁 조명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라도 질문이라던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딱딱딱딱딱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간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먼저, 상우님 거 먼저, 아, 네네. 전 네, 처리를 하다가 캐싱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캐싱 부분은 최근에 등장하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로 등장한 기술인데요. 전 처리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기 이전에 미리 전부 다 계산해 놓고 마지막 가서는 이미 계산된 gat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캐싱으로 한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하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토어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 n번째 프레임에서 사용했던 어떤 경로라던가 혹은 레디언스 즉 색 혹은 빛의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각 픽셀마다 혹은 적당한 그리드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사람이 마우스를 막 미친 듯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프레임의 픽셀 간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레디언스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그리드 베이스도 있고 복셀 베이스도 있고요. 혹은 패스 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계산한 레디언스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캐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 직전에 있었던 프레임의 레디언스를 참고를 해서 캐싱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캐싱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루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소개를 하는지 Difference 모르겠습니다. between our Unreal Engine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캐시라고 해서요. 이제 표면 아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하네요. 수식 같은 게 없고. 언리얼 엔진의 루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서페스들이 있습니다. 서페스. 그럼 이 서페스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당히 뭉뚱그려져 있죠. 약간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빛의 값들 혹은 그러니까 레디언스죠. 그런 레디언스 값들을 뭉뚱그려서 일단은 저장하는 것입니다. 면에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값을 추출을 할 때, 패스트레이싱을 할 때 여기에 어떤 식으로 좀 캐싱을 해놓은 값들을 그때그때 가져가서 쓰겠다라는 건데요. 좀 수식 같은 게 그 얘네가 다른 발표에서는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이 미리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저장을 놓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셀 방법인데요. 그래서 복셀 방법으로 여기는 대충 이런 색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충 이런 색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충 이런 색들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필드로 이걸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패치를 할 때는 그럼 대충 레이 트레이싱을 해서 여기 복셀에 간다. 그럼 여기 복셀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 그 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 화면에 그게 이제 캐시가 되는 거죠.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색 자체가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그때그때 가져다 쓰겠다. 그런 기술로 일단은 언리얼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전통적인 레이트레이싱 방법은 아니죠. 캐싱 방법은 제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단은 저는 에픽 게임즈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도 캐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회사에서 캐싱을 언급했던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그 뉴럴 레디언스 캐싱이었습니다. 근데 이 캐싱이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캐싱하는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 들어오는 빛을 캐싱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브 베이스드 그 프로브 자체가 어떻게 일종의 캐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뭐 캐시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고요. 캐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도는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말 그대로 뭉뚱그리는 좀 그런 특성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미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뛰어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근데 그럼에도 무색하게 실제 결과를 보면은 잘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안 되겠죠. 정반사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죠. 정반사, 난반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난반사 자체가 되게 뭉뚱그려져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게 보이지만은 정반사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반사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경우는 실시간에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쓰는 편입니다. 재광님은 질문이 혹시 어떤 거셨나요? 네, 뭐 그 방법이 막 어디 특화된 거나 전반사 특화나 뭐 난반사 특화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네네네. 막 합쳐서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걸 다 네. 합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반사, 그러니까 난반사에는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중 하나인 DDGI, 다이나믹 디퓨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혹은 RTX GRI가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고 정반사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이거를 좀 더 이거를 좀 잘 알고 싶은 것 중 잘 알고 싶으시다면은 펄어비스가 최근에 시그래프에서 이제 강연을 했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자신들의 게임 엔진은 어떤 식으로 렌더링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정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처럼 아까 언리얼에서 썼던 방법처럼 이 레디언스를 복셀라이즈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셀화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광선을 쏠 때 레이 트레이싱이 아니라 레이 말칭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복셀이랑 충돌을 하면 거기서 레디언스를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난반사를 처리하고 또 리플렉션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사용한 다음에 또 어떤 레이 마칭 기법을 또 사용해서 또 정반사를 표현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레이 마칭 방법을 써서 또 정반사에 추가적으로 뭘 해준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튼 이게 워낙 방법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엔바이러먼트 매핑을 안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면에서도 여러 개의 기술을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씬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통일장 이론 비슷하게 그냥 패스 트레이싱 하나로 전부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염원도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네 번째 세미나인데요. 이거를 일단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논문 위주로 혹은 기술 위주로 상당히 좀 러프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세미나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내일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술들 혹은 논문들 혹은 뭐 학회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진짜로 그걸 제가 연구를 하고 결과를 보이고 싶다.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실제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코딩해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내일 세미나 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